김태혁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근데 이게 대통령실 사람들은 KBS를 되게 좋아해요. KBS만 주로 출연해서 MBC는 절대 출연해서 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KBS의 뉴스라인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고 엄중하게 따져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한 적이 있나? 이 정부에서? 그거 대한 적이 있어야 무슨 윈윈의 게임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본인의 말대로. 자신감을 갖고 대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자신감을 갖고 대했다고 하니까. 자신감은 그거잖아요. 야, 뭘 반만 따라. 이렇게 얘기하기 자신감이잖아요. 네. 내가 먼저 따랐어. 네. 그게 자신감이에요? 너 따라줄래? 아직도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 호구라고 하죠. 바보죠. 호구라고 해요. 그걸 호구라고 해. 그러니까 네. 참 웃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딱 맞는 얘기를 했는데 중꺾만은 들어봤어도 중일만은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러면은 가해해놓고 사람 패놓고, 예? 사람 패놓고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과라도 해야 법정에서 네가 합의라도 해주지. 뭐 대개는 민사소송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네. 이제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이면 세상에 네. 재판이 필요가 없고 그렇지. 감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하는 참회나 스스로 하는 반성, 스스로 하는 피해 구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건 진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라면 그러면 억지로 사법적으로 강제해서 재판을 하고 구금될 수 있다는 너 불이익 줄 거야라는 위화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렇지.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마음은 왜 여기서 중요하지 않지? 피해자들의 마음은 국민의 마음인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네. 못하겠어요. 가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오늘 또 있어요? 예, 그런 좀 말을? 전에 국제훈련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북한을 잘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지금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압력하고 있고 북한이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침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아니 했죠. 그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뭐야? 국민 항전 의지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국민이 항전해야 돼요? 무슨 뭐 일제랑 싸우는 투쟁하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한테 반국가 세력에게 항전해야 되나? 반국가 세력도 북한은 둘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 반국가 세력은 사실 이분이 말해왔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이제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또 노조 뭐 이런. 네, 노조. 전혀? 여기 있는 사람들 반국가 세력 아니야? 본인을 비판하거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이야기하면 반국가 세력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것 같다니까? 아니 뭐든 간에 이 사람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 예. 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와서 반국가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김태일 차장의 논리대로 하면은 북한에 대해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광복절 경축사에 왜 일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한테 사과하지 않으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한테 자꾸 사과만 요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머리는 뭡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제가 볼 때는 일본한테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행위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관광을 하러 갈 때 일본에 사과가 전제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에 무슨 어떤 것들을 수입할 때
일본의 사과가 전제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뭘 해야 할 때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냐면 군사 협력을 할 때 일본의 사과가 전제돼요. 군사 동맹에 준하는 뭘 한다든지 일본의 자위대가 예를 들면 한반도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만 사과가 전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가 대본에 그냥 나오는 거는 김태호 1차장의 목표를 오히려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다. 뭘 목표하는 사람이냐. 일본하고 군사적으로 뭔가 협력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만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일자만 얘기해도 그냥 무조건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그게 뭐 다 좋은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난해 딱 1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여간 다시 그래서 제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해 뭐 8월 19일인가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봤어. 뭔 내용을 했는지. 그래서 쭉 보는데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순서가 미일한이에요. US, 저펜, 사우스 코리아. 그렇죠, 거기는. US, 저펜, 사우스 코리아. US, 저펜, 사우스 코리아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만, 타이완 문제, 인도 태평양 문제, 그 결국은 중국과 유사시에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한 후반부쯤에 북한 이야기 나오죠. 북한 이야기 나오면서 북한이 어떤 무력 침공을 했었을 때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섬뜩한 게 미국, 일본, 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가 아니고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도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싸우자. 북한이 한국이나 거기에 분명히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위협도 있어요. 핵미사일이. 그리고 일본 정부도 계속 누차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일본에 어떤 도발을 했었을 때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 북한한테 공격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일본을 공격했으니 우리도 공격한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과 일본에서 뭔가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면 한국도 참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 참전 개념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이제. 그게 한미일 동맹이야. 네. 동맹이라는 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북한을 치는 거고 중국이 미국을 공격을 하면 우리도 중국을 치는 게 동맹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줄 거야. 또는 심지어는 속으로는 일본이 와서 도와줄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김태효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이 내용, 그러니까 본인이 학문적으로 네. 자위대랑 한국군이 군사적인 연합훈련을 통해서 일본을 막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용인해주면 미국이 용인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이 용인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 1년 전에 나왔던 거 이번에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이에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빨리 참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외신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밖에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주한미군 쪽, 그 다음에 우리의 해병대 쪽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섬이기 때문에 상륙작전 해야 돼. 근데 미군이 저기 중동 같은 경우도 보병 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때 한번 너무 뒤어버려가지고 몇 번을 뒤었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몇 번 뒤었잖아. 근데 여기는 동아시아 쪽은 한국이 있잖아. 네. 가장 강한 보병과 해병을 자랑하는 한국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은 몸빵은 니들이 해라 이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네. 남의 나라 전쟁 나면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동맹이야. 사람들이 그 동맹이야.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공직에 그럼 그 나라 가서 공직을 하면 되지 우리나라 공직에서 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 요직을 차지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미국이 보호해 준다. 미국이 보호해 주니까 우리는 이 정도를 내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금 여러모리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당한 게 물컵에 반을 채운다더니 물컵에 반 채우려는 분은 그분은
지금 총리를 안 한대요.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은 그렇지. 총리를 안 하고 그러면 물컵의 반이 물컵이 없어지잖아요. 네. 새로 따라야 돼요. 새로 따라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총리가 와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잔 또 따라봐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는 네. 야 무슨 물은 물이야 무슨 내가 물로 보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늘 마시던 것대로 뭐 이렇게 늘 마시던 걸로 할까요?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는 또 아, 황당한 게 저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더 황당해요. 그러니까 김태우 1차장 얘기만큼 황당한 게 이 얘기를 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김태우 1차장 왜 그러는 거죠?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너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너무 여러 차례 해가지고 와. 일본이 지금 피곤하다 이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십 차례 사과가 네. 있었고 그런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쌓였나요? 이게 예를 들면은 수십 차례 사과를 했 수십 차례 사과를 제대로 했고 그게 유지되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제대로 사과했고 그게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자꾸 사과를 요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요구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조금 이제 움직인 게 있어요. 자기들이 정권 위기가 닥치니까 예를 들면 고노다마나 이런 게 그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위안부 피해자들 동원할 때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원론적으로 인정한 담화가 그 당시에 권오요이 관방장관이 이제 얘기했던 고노다마인데 이게 어쨌든 공식적인 담화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죠.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가 뭐 그 당시에는 뭐 사회당 위원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한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일본 정부가 그나마 계속 입장을 가져왔으면은 이런 주장도 일부 이 대통령실의 이런 설명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아베 신조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노다마를 검증한다. 고노다마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와 그 소위 말하는 잔민당 내 극우파라는 사람들이 역사 문제에 관련돼서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부분을 최초로 일본 내에서 보도했던 기자를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기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아사히 신문을 우리로 치면은 아사히 신문을 완전히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보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일본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당신들 옛날에 얘기했던 사과는 그럼 진짜요 가짜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야 되고 그거를 물어보세요라고 우리 정부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옛날에 다 사과 받은 거예요. 쟤들 피곤하대. 네, 그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고 저들의 피로감이 중요해. 아니,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서 네.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일 관계, 네. 한미일 관계가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혜택과 기회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된다. 이거 친일파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게 그렇지.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김태효 실드 친다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고위 얘기를 관계자. 했어요. 야. 기자들 모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어느 혜택과 나라 기회 요인을 함께 공직자입니까? 평가해야 된다? 이거 친일파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받았죠? 독도는 일본 땅 받았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죠? 곡물 헌납하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하게 요인해주죠? 우리가 언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봐도 더 재밌어요.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관계 개선이 없었다면 이번 8.15 독트린도 없었을 것이고 한일 기업과 국민이 새로이 맞아들인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일본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죠. 대통령 고위관계자라는 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친일파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 입장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다 열어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8.15 독트린이 가능했던 이유를 한일관계 개선에 있다라고 일본이 양해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부당하게 했잖아요. 그 부당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2019년에. 일본을 잘못 건드려 갖고 수출 규제 당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망할 뻔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도 않았거니와 그 수출 규제가 소라수사를 개발을 해버렸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우회적으로 그 수출 규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수치를 따져봐야 돼요. 얼만큼 우리한테 피해를 정확하게 그 수출 규제라는 결정 때문에 다른 외생 변수 다 제거하고 그렇지. 다 통제하고 그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얼만큼 입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피해 그것 때문에 바로 그 결정 때문에 큰 피해였냐 따져봐야 돼요. 그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기회 요인이 창출됐으면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뒤섞어가지고 전 정권 반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정권은 그 뭐 죽창가나 부르는 정권이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대한민국이 일본 잘못 건드려가지고 일본 신기 거슬려갖고 망해낼 뻔했던 거를 구해낸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를 무슨 기회 요인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상전이 일본이지 그러면 상전이 이런 국민입니까 사고방식 지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은 50년부터 53년에 한국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았어. 한반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군수물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호황이 왔어요. 호황이 왔지. 그러니까 45년에 폐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뚝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사과가 필요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총리들이 2013년 이후로 지금 10년 넘게 8.15 추도식 할 때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하는 멘트 한 적이 없거든요. 무슨 피로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본 종족주의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아니 뭐 우리나라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예. 수정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아니 우리 국민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그 책이 이제 많이 팔리고 이랬을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역사 왜곡 시도 또는 역사 왜곡 작업이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마냥 그런 인사들이 공적인 자리에 속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 간다든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그 친일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그러면은 목적하는 거는 뭐냐. 저는 이 전체적인 판을 좀 보고 우리가 굉장히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지금 이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 저는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